네, 그럼 현장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들까지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취재 기자니까요. 한번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당초 인터넷 전문은행을 두고 카카오와 KT, 인터파크 이 세 개 컨소시엄이 접전을 펼쳐왔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와 KT를 선정했습니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으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 방식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과연 이들이 선보일 은행이 어떨지도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지금까지 없던 거니까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좀 청사진이 그려진 게 있을까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들과 동일하게 예적금과 대출 등 모든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다만 그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만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인데요. 소비자들은 계좌를 열거나 대출 받을 때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만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서 모든 은행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 없을 때도 지점을 직접 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저도 기억을 되살려보면 입사했을 때 처음에 한번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인터넷 뱅킹으로 예적금도 다 거기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손안의 은행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일 정도로 네. 인터넷 뱅킹이 참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들은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기존 은행들은 은행원이 있는 점포를 기반으로 인터넷 뱅킹 업무를 영위해왔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파격적인 혜택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점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혜택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고요. 또 각양각색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색다른 서비스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영업점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은행 업무를 많이 보셨는데 약간은 좀 말장난 일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전문 은행 어떤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이냐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화를 둬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어떤 작전이 있나요? 가장 이제 고객들의 매력을 끌 수 있는 것은 가격 부분일 텐데요. 예. 그 예비 사업자들은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등 기존 은행들과 비교해서 20%에서 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전략인데요. 예적금 금리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이자로 더해준다거나 네. 체크카드 이용 수수료를 직거래죠. 이 체크카드 이용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받지 않는 등의 서비스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자산 관리 서비스에도 좀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기존 은행들은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VIP급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온라인으로 그 컨소시엄 기업들이 가진 고객 정보를 집약할 수 있는 만큼 일반 고객 모두에게 차별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두 은행 모두 사람이 아닌 인터넷상의 로봇이 개인 고객의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해 유용한 금융 상품 등을 제안하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이자를 더 주고 수수료는 좀 빼주고 그리고 이제 개인 자산 관리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도 좀 VIP 고객이 아니더라도 개인 자산 관리 해주는 영업점도 은행에서는 있긴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진짜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가서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실제로 누구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사실 가장 각광을 받았던 서비스, 좀 틈새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이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 작업에 있어서 이 중금리 대출 부분이 가장은 아니지만 큰 평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카카오와 K뱅크 모두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기존 은행들은 1에서 4등급까지 주로 고신용,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5%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5에서 7등급 사이의 중간 등급 신용자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으로 밀려나 연 30%를 넘나드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금리 단층 문제를 인터넷 전문은행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3,8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하루에 수십 건의 그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예. 이들을 기반으로 한 SNS 이용 패턴이나 컨소시엄 기업들이 가진 쇼핑 패턴 등을 고객들의 정보를 분석해서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신용 등급을 산출해내고 그 결과에 따른 다양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K뱅크 역시 KT만 해도 3천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컨소시엄에 속한 주주사들의 가입자 정보를 합하면 중복을 포함해서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들의 통신비 납부 이력이나 쇼핑 내역 이런 것들을 추산해서 새로운 신용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이렇게 신생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속속 출시하게 되면 기존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대출에 팔짱 끼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예. 이 가격 금리 경쟁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금리, 저금리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금융권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받지는 못했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연 최고 수수료까지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좀 중금리가 많이 없었는데 이 틈새 시장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연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기대되는 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장밋빛이다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리스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현재까지는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두 11개 회사가 3천억 원을 초기에 투자하고요. K뱅크는 모두 21개사가 2,500억 원을 초기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이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데까지 최소 3, 4년은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IT 시설 구축 등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초기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또 거액의 예금 유치가 쉽지 않고 중금리 대출 취급 등으로 인해 이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또 지금의 은산 분리 규제 탓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현재 은산 분리 규제 하에 산업자본은 은행 자본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네.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는 10%까지 가능하고요. 때문에 현재 한국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각각 카카오와 KT를 주도적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실상 이들의 지분은 쥐꼬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쥐고 있으나 사실상 실질적 대주주는 50%의 지분을 가진 한국투자금융지주입니다. 또 KT 역시 K뱅크의 지분을 8%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이름만 K뱅크지 실주인은 아닌 셈입니다. 네. 다만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취득하고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이 카카오와 KT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후에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선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내용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국회 다른 법안들도 산적해 있고 계속 이런 법안들 얘기 나올 때마다 내년은 또 총선 앞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였으면 이미 바꿨지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법 개정이란 게 그렇게 빨리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에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을 빌어서 이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대표 발의한 상태인데요. 예. 예상대로 야당의 반발이 커서 지금 5개월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무엇보다 현행 은산 분리를 완화할 경우 대주주가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인데요. 금융위는 이 산업자본 한도를 50%로 늘려도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그 법인 대출이 미미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은 좀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 컨소시엄 역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정부가 추가 사업자 선정에 나서게 되면 제도 전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산분리,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를 하면서는 은산분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이 워낙 또 사회 규범적으로도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얼마나 빠르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쪼록 현재까지는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최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